강변 둔치에서 갈대들이 무슨 생각에 빠져들었는지 얕은 물속에 몸 거꾸로 박혀섰다.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의 긴 행렬을 멍하니 바라본다. 고개를 외로 꼬고 허리를 비틀어 꺾다가 공연히 누웠다가 일어서다가 쏴 바람소리 흘려보낸다. 풀물 빠진 가을이 그 뒤의 언덕에 멍이 든 채 앉아있다. 안녕하세요. 계절이 길을 만나다의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시는 노양림 시인의 갈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과 연관이 있어서 많은 시들을 찾아본 끝에 고르게 된 것입니다. 갈대와 억새의 차이는 제가 지난번에 구분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억새의 명소 장안산을 소개해드리며 말씀드렸었는데요.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못 다녀오신 분들은 내년 가을을 다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아마 다 날린 억새 흔적만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겨울의 한 자락을 잡고 서서 한 해를 돌아다보는 시간인데 건강한 계절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기도 하고 다가올 시간에 희망을 품기도 하는데 여러모로 12월은 분주함의 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길은 금강 천리길 중 하나인 마지막 코스, 웅포대교에서 금강 하구도까지 걷는 구간인데요. 금강 천리길 트레킹 코스북을 보면 마지막 13코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은 장수, 수분이 뜸봉샘에서 발원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 개의 도를 거쳐서 금강 하구뚝까지 다다른 후 서해로 흐르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397.79km나 된다고 합니다. 참 긴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년에 거쳐서 저희 회원들과 그리고 전주 시민들과 이 길을 완주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길을 지나든 참 아름다웠고 좋은 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마지막 13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코스는 충남 부여에서 서천, 조류 생태관 쪽 금강 하구뚝까지 18.7km 정도 되는 다소 긴 거리입니다. 제가 다녀온 날은 11월 18일 토요일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날 기억하세요? 첫눈이 몽땅 내렸던 날. 전날 첫눈이 제법 많이 오고 기온도 뚝 떨어져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이 되던 그런 날이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 7시에 시청 민원실 앞에서 집결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 참석률이 훨씬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앞에서 진행하는 제 입장에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길도 미끄러울 테고 그리고 빙판길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덜 오시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줄어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동하는 길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리다가 눈으로 바뀐 거 아시죠? 밤사이 눈이 내렸기 때문에 얼음꽃이 되어서 앙상해지는 나뭇가지마다 눈꽃으로 풍성한 풍경이 이어졌는데요. 버스 기사님께는 참 죄송한 말이었지만 감탄사를 내뱉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탑승한 모든 분들이 계속되는 그런 풍경을 보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는데요. 우리가 걸어야 할 곳에 대한 염려는 뒤로 미뤄두고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아뿔싸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정말 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걷긴 하지만 빙판이 있어서 정말 낙상 사고라도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그 조바심 내며 걷는 걸음이 머리끝이 쭈뼛할 정도였다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실까요? 그런데요. 웅포대교를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금강길에서 보면 그 다리가 곡선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길이 길게 이어져서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날따라 바닥의 눈과 다리의 곡선과 파란 하늘이 너무 시원하게 어우러져서 정말 더 멋있더라고요. 조금 전 걱정은 어디다 두었는지 모두의 표정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이런 풍경을 언제 걸어보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긴장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좀 낭만적으로 덜 마른 빨간 장미 하나를 따서 건네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서로에게 미끄럽다고 조심하라고 전해주기도 하며 조심조심 걸음을 떼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은 서로 처음의 흔적을 남기게 했다고 우기기도 하고요. 날아가는 새들의 자유로움도 보면서 걷고 또 걷고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안 오는 사람들은 이런 추억이 없어서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뭔가 반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풍경을 모르니 후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걷다 보니 햇살도 피어나고 길들도 차츰 녹아가서 걷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제가 앞서 갈대에 관한 시를 전해드렸잖아요. 그 갈대로 유명한 곳 혹시 아세요? 신성리 갈대밭. 그 갈대밭은 두 가지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푹 파묻혀 걷는 바닷길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데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데크가 그렇게 미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뒤를 향해 외치는 순간 제가 쭉 미끄러진 거예요. 같이 걷던 분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다가 그분도 쭉 미끄러지고 정작 저희가 그 걱정했던 뒤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미끄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크 결이 가로 세로로 변할 때, 달라질 때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행여라도 눈 내린 데크길을 가실 땐 이런 길을 좀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가게 된 신성리 갈대밭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포토존도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하늘길도 만들어져서 내려다보는 갈대숲이 참 괜찮았습니다. 다만 갈대 머릿결이 좀 해성해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좀 더 이른 계절에 찾았더라면 풍성한 모습을 봤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말들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눈꼽힌 풍경은 볼 수는 없었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으로 좀 만족하고 그 길을 지났는데요. 그날따라 단체로 그곳을 찾아오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갈대밭을 지나면 강둑길을 한 11km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요. 강둑 바람이 무척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기도 하고요. 추수 끝난 들녘에 공룡알처럼 놓여있는 마시멜로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소 먹이로 쓰이는 여물, 볏짚 아시죠? 그걸 모아놓은 걸 저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좀 그 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금강 천리길 완주를 자축하면서 아침에 가래떡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고 춥다고 걸음도 빨라지고 그리고 지루하다 보니까 점심을 언제 먹느냐고 하면서 추운데 점심 먹을 것도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단순해지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신 생각이 든 것도 같았어요. 사실 저도 그 길을 걸을 때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길을 한 8km 정도 조금 넘게 걸으니 지루함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걷고 걸어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바람은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부는 것 같았고요. 눈도 곳곳에 남았지만 이날 아니면 또 언제 이걸 하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마음에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먹는 점심밥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찰밥, 매실장아찌, 김밥, 컵라면, 김치, 과일 등등. 정말 다시 생각해도 제가 그 맛을 되새기며 군침을 흘리게 됐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나누는 정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즐겁게, 보온병에 차까지 나누고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걷는 길. 이제는 금강이 서해로 흐르는 것처럼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새들의 무리가 하나둘 나타나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철새 전망대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니까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들어 금강을 보니 수많은 철새들. 혹시 철새들의 군무 보셨어요? 우두머리가 신호를 하자 일제히 날아올라서 군무가 펼쳐집니다. 쏜살같이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는 군무. 난생 처음이라고 모두의 감탄이 쏟아집니다. 벌떼 같기도 하고 하루살이 때 같기도 한 새들의 무리와 울음소리. 그런데 그들에게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들의 움직임에 따라 취해 걷다 보니 조류 생태관이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500m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눈이 만들어낸 눈꽃길을, 그리고 겨울이 만들어준 얼음길을, 갈대가 손흔드는 갈대밭길을, 새들이 환영하는 길을 걸어서 금강이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목적지를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감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길은 정말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누리고 걸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꾸고 고치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려 했다면 온전한 금강길 13코스의 매력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변의 잔잔한 겨울 모습도, 그리고 듬성한 갈대밭도, 새들의 군무도 11월, 12월, 1월 추운 겨울에 여전히 가도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알싸한 강바람을 곁에 두고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늦가을과 겨울에 걸어도 좋을 금강길 중 13코스 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소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색다른 추억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누려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겨울철 건강하게 지내다가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달빛 여행자 이지영이었고요. 여러분의 길도 많이 알려주시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